여러분 지금 논란이 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 정신 널리 알렸던 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혜민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어제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일단 먼저 모습을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요소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특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나는 내 통장에 5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통장에 500만 원이 딱 생겼어. 그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여러분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1억, 뭐 심지어는 2억, 3억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이. 그래서 이러한 주어진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돈이 뭐 행복의 조건 아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설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했던 혜민 스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혜민 스님 말씀하셨던 우리 무소유 정신. 항상 이 소위 말하는 속세에 대한 욕심을 많이 버려라. 그리고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항상 강조해 오셨고 뭐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시기도 하죠. 그런데 무소유 정신을 강조했던 혜민 스님이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본인의 집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집이 정말 너무나 수려한 바깥의 풍경, 남산 풍경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스님이 집이 있어요? 네, 종로구 삼청동의 집이었는데요.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일단 대지 면적이 108.7제곱미터, 연면적 125.44제곱미터. 지금 저 집이에요, 저 집. 네,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인데요. 이제 그 예능의 내용을 보면 기상을 해서 다락방에서 법화경 독송, 또 참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AI 스피커를 활용하는가 하고 또 유튜브 요리 영상을 보면서 또 요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겼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출근하는 곳은 원래 스님이면 절로 보통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용 오피스로 출근을 하시고요. 또 창밖에는 이제 명동 성당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공용 오피스에서 노트북과 무선 이어폰을 꺼내서 얼리 어답터다운 면모를 보였는데 이 모습과 지금 우리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다 깨야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책, 교과서 다 바꿔야겠네요. 스님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건 절간, 참 뭔가 호젓한 절간, 그리고 참선 이런 걸 떠올리는데 지금 AI 온갖 첨단 장비로 무장한 혜민 스님이라고요? 그러면서 무소유?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님이라 해도 뭐 인공지능 스피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본인이 그동안 가르치고 설파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박수를 받고 책도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주장하신 무소유 정신 때문이에요. 그 정신을 너무 귀하게 보고 그 정신이 너무 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책도 사고 그다음에 강의도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금 살고 계신 모습을 보면 과연 그 무소유 정신과 맞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혜민 스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런 정신을 적극적으로 설파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다 내려놓고 정말 뭔가 도를 닦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분이 실제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혜민 스님도 그 부분을 이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이 했던 말과 지금 정치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이 달라서 비판을 받는 거고 스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하면 당연히 무소유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멀리 좀 거리를 두고 사셨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백성문 변호사 설명하신 것들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얼리 어답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과연 내가 알고 있던 스님의 모습과 같나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생긴 것이 거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정화 기자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예능 프로그램이 나갈 때
이런 사회적 파장의 일거를 그러면 해민 스님은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남산타워가 창문을 열면 남산타워가 한눈에 이런 남산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고 참선 수행을 AI 법화경 틀어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참선하고요. 자, 유튜브 요리 영상 틀어놓고 아침 식사하고요. 아니 이런 게 나가면 최종학이다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해민 스님은 그럼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일단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혜민 스님이 출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청률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볼 만한 섭외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혜민 스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속세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이런 생각마저도 지금 미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섭외에 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속세의 행복은 결국 돈에 귀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혜민 스님이 보여주신 이 영상 속 모습이 너무나도 속세의 행복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혜민 스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혜민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0년에 해인사에서 3위계를 받으면서 이제 출가를 하고 또 조계종 승려가 된 인물인데요. 네. 일단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를 했고요.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고 또 미국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로 한 7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혜민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굉장히 유명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35개국에 이제 판권을 수출이 되면서 영국이라던가 뭐 브라질이라던가 이런 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작가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요. 같은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형각 스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푸른 눈의 수행자로 해서 이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스님인데요. 본인의 SNS에 무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연예인일 뿐이다. 일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이런 표현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도둑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쨌든 이분이 표현한 거니까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형각 스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바로 90년에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하게 돼서 국내에서 상당히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화계사의 국제선언 선언장 등도 지냈고요. 현정사 주지도 역임하신 인물입니다. 유명인의 경우 의뢰 그럽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이번도 논란이 커지니까 과거 행적까지 지금 같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아까 우리가 본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단 이 집이 그럼 도대체 누구 거냐? 무소유라고 하셨으니까 과거에 홍석천 씨가 한번 SNS에 착한 임대원 관련된 그 글의 태그에 혜민 스님 한번 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혜민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다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살펴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요? 일단 2015년에 이 집을 매입한 분이 혜민 스님의 본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혜민 스님은 지금 미국 국적자인데요. 지금 이 집을 산 사람도 미국 국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혜민 스님이 이 집을 샀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한 사찰에 이 집을,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각합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혜민 스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을 산 곳이 사찰인데요. 네. 이 사찰의 대표가 주란봉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주란봉석의 뒤에 두 글자가 이 혜민 스님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혜민 스님이라면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 소유를 법인 소유로만 옮겼을 뿐이지 실제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혜민 스님이 아닐까. 일단 거기다가 의혹이죠, 네, 맞습니다. 의혹.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이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네.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건물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혜민 스님께서 그동안에 설파해왔던 저희가 감동을 받았던 그 소위 말하는 설교들의 내용과 지금 혜민 스님의 삶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대중들이 실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해민 스님 본인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을까요? 김범희 팀장님. 그 올해 초에 해민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건물주 논란이 있었어요. 건물주 논란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말하길 뭐라 했냐면은 나는 건물주가 아니다. 새대로 살고 있다. 임대를 걱정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잠을 재웠는데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나니까 이제 그게 더 크게 번진 거죠. 네. 이런 가운데요. 해명 당시 해민 스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몇몇의 좋은 그런 건물주들께서 임대료를 많이 이렇게 절감해주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산뷰 이것을 법인이 사들인 의혹입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린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조금 더 내놓지 않고 있나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해민 스님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종의 공식 입장인데 지금까지 출가 수행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크다라고 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 일로 상처받고 또 실망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회합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선언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분초를 다투며 산속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많은 스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불자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기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 해민 스님이 굉장히 SNS로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왜냐? 똑 부러지는 입장 그리고 아주 명쾌한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10대에서 60대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분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해명은 참 아리송하게도 무엇 하나 제대로 짚은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불분명한 입장이 사실은 지금까지 해민 스님을 응원했었던 팬들에게 더욱 답답함을 안기는 시점이거든요. 기자로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마치 선문답 같잖아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드렸다. 승려의 본분 다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부처님 말씀 다시 공부하고 수행기도 정진하겠다. 활동 중단하면 이게 다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앞서 그 푸른 눈의 이 스님인 그 현각 스님도 비판했는데 그럼 이런 해민 스님 입장을 듣고 어떤 반응 혹시 보였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었다고 하면서 아까 굉장히 공격을 했던 그 글은 본인의 SNS에서 삭제를 했고요. 다른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그 종전에 올린 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70분 동안 우리 모두 불자로서 달마 스님이 되려는 노력에 헌신 중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 공감대를 느꼈다는 거고요. 또 우리의 노력에 열중할 필요가 있고 때때로 수행이 타락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도 서로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서로에게 서로를 나누고 배우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극적 화해를 나눈 걸로 보이지만 대중의 시선은 아직 싸늘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볼 때 이 둘 다 나빠요. 현각 스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애초에 평지풍파를 왜 일으키면 이제 와서 뭐라고요? 사랑과 존중 깊은 감사로 가득한 70분간 통화? 아니 지금 시청자와 국민을 기만합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릅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요. 다만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면 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상이라는 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불교계를 위해서 덮고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태도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판을 하시잖아요, 현각 스님이.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교계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선에서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제 아까 말씀드린 상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태도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논란이 돼서 문제가 됐으면 그 문제에서 더 신랄하게 저는 비판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질 않았어요. 해민 스님이. 두 분만 7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통렬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시청자나 아니면 본인을 좋아했던 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두 분 70분 통화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일반인이 볼 때는 이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제대로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누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명확하지도 않고요. 네. 본인이 정말 임대인지 임차인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본인이 했던 말과 해명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으려는 노력 그리고 반성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두 분 70분 대화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과 어제 SNS에 해민 스님에 대해서 연예인일 뿐이다. 석가모니 가르침도 모르는 도둑놈이다. 부처의 가르침 팔아먹고 지옥을 가고 있는 기생충일 뿐이라고 해놓던 현각 스님이라는 사람이 70분 통화 나눈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과 존중 깊은 감사로 가득한 70분간의 통화. 시청자 국민을 상대로 기만극을 벌이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그리고 자, 김우미 팀장님. 앞서 방송에 나왔을 때 했던 말 있죠. 그때 뭐라 그랬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투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물질 500만 원 벌면 더 벌고 싶죠?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이. 혹시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겁니까? 그런데 논란이 이렇게 커지는데 일각에서는 김은배 팀장이 옹호하는 이 해민 스님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어떤 목소리입니까?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해민 스님의 목소리를 옹호하는 분들이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가 있는데 스님이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불교 대중화의 그 공로를 인정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부동산 소유 해명이 적었고 또 하나 뭐냐면 언행일치를 안 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지 스님이 가난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일부 옹호한다는 거는 옹호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생각을 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런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글쎄요. 활동만 중단하면 이 모든 게 다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부처님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불자들, 상당수 불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은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심대하게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